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자본 교육의 백티비의 유백선입니다. 오늘 제가 최근 들어서 좀 주목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네, 현대차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익성이 지금 관세 때문에 굉장히 많이 훼손된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주가가 제대로 된 방향성이 맞는가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됐고, 현대차에 투자하고 계시는 저희 채널에 또 구독자님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 또 공유 드리고 싶어서 오늘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방금 라이브를 하나 녹화를 성출을 했는데 비공개로 했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그래서 공개로 다시 돌리고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께 라이브 영상으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 있으시면은 라이브 통해서 현대차 관련해서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의 어떤 이 생각들은 참고용으로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자동차가 생각보다 매출은 역대급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2025년도 그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 매출은 6.2%인가? 네,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인. 이건 4분기고 그 매출은 역대급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이건 최근 영업이익률이긴 하지만 6.2% 정도로 지금 떨어졌다고 해요. 원래 8% 정도였는데 굉장히 타이트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산업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관세를 두드려 맞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확실히 더 많은 피해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출은 계속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현대자동차가 그 영업이익률이 지금 최근 그 4분기 영업이익률은 3.6%로 지금 집계가 됐거든요. 3.6%. 그러면은 2025년 전체 매출의 거의 마이너스 50%인 거잖아요. 전체 매출이 영업이익률 6.2%니까. 근데 과연 요게 요 4분기 때만 이렇게 되겠냐? 예. 왜냐면 관세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리스크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종류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해서 기업이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규제나 정책 같은 거기 때문에 관세가 정책적인 리스크다 보니까 기업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당장엔. 근데 요거를 지금 뭐 정의선 회장님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뭐 이거를 관세를 없애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최하로 낮춰봤자 15%는 무조건 내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보편 관세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현대차의 주가 방향성이 앞으로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펀더멘탈 기준으로는 지금 주가도 상당히 좀 버블이 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영업이익률이 뭐 작년 전체적으로 6.2로 좀 선방을 했지만 4분기 영업이익률 3.6% 너무 충격적인 영업이익률이 나와서 이게 과연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괜찮을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라이브를 좀 급하게 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가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관세인데요. 이 관세, 보편 관세, 자동차 관세이기도 하지만 보편 관세로 일단 15%를 때려 맞았고 또 그 철강 관세가 또 있어요. 철강 관세가 25%라고 들었는데 요거를 지금 때려 맞은 겁니다, 지금. 이 철강 강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만 조립해서 파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조립을 하잖아요. 미국 현지에 철강을 들여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또 25%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해요? 예, 현대자동차가 그 자동차의 가격이 원래는 상승을 해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외제차잖아요. 국산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현대자동차가 중저가 트림으로 아마 제네시스 빼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컨퍼런스 콜인가 거기서 그 한 임원분이 인정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점유율을 자기들이 유지를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이거 가격 전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다 떠안았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라고 그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용 압박을 벗어나야 되는데 요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뭐 아틀라스의 로봇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런데 사실 당장에 로봇으로 다 대체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비용 압박을 그렇고 구조조정을 사람들 잘라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 리스크를 현대차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조업 회사인데. 예, 그래서 이 관세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이 시스템 리스크가 사라지기 전에는 제가 볼 땐 근 2년, 3년 안에는 계속해서 현대자동차가 이따 펀더멘털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매출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조금 계속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그 독점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 엔비디아 같이 그런 독점력이 있는 회사면 뭐 가격 같은 경우 마음대로 좀 주무를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대체재가 너무 많잖아요.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막 가격 인하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이제 들여오는 것들이 있고 이제 자국 내에서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는 건데 현대차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림이기는 하지만 이건 미국발의 완수차 관세와 철강 수입 관세 25%이 두 개를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찌부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 그림 한 장만 봐도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 원가가 수백만 원 그중했대요. 이 관세 때문에.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그 2025년도 한 해만 그 작년에 2024년에 비해서 그 관세로 4조 1천억인가를 더 썼다고 합니다. 돈을. 왜냐면 이거를 전가를 못 하니까 본인들이 다 비용으로 그냥 떠안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자동차 업계는 영업이익률이 되게 타이트해요. 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6.2%로 떨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큰 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나 이런 그 경쟁사들도 요때다 싶어가지고 그 관세 국면을 활용해서 가격 인하를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대자동차가 가격을 전가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나 이런 토종 미국 기업들은 이 관세를 활용해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제차들의 어떤 점유율을 벗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미국 내 이제 또 재고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자동차가. 팔리지 않은 차가 계속 쌓여가고 요것도 털어내려면 뭐 싸게 연가에 날리거나 뭐 또 프로모션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대를 작년 한 해 미국 내 100만 대 판매를 했다.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지만은 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지금 치명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점력이 없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 관세 국면에서는 앞으로도 펀더멘털이 좋아지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제가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을 이제 정밀부검을 해보니까 너무 매출은 잘 나왔어요. 이게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고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훼손이 돼버린 거죠. 원래 8%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좀 훼손이 돼버렸다. 그래서 뭐 1년 만에 반토막 났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순이익은 2025년도에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마이너스 21%가 돼버렸어요.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렇죠? 영업이익률 8%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조금 참고를 하셔서 현대차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률 좀 회복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매출액은 너무 좋잖아요. 매출액은 뭐 역대급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거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화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아틀라스 로봇 붙은 거에 너무 조금 그 의미를 두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본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동차 영업이익률이 조금 회복이 되는지 계속 좀 추적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8% 이상 되면은 좋겠죠. 예. 근데 지금 6%대까지 떨어왔 6.2%라고 했으니 2026년도에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관세 국면이 계속 되다 보면은
대체제들이 너무 또 잘 나오고 있고, 요즘에 테슬라 FSD가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게 뭐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 들어왔는데 너무 호평 일색이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 42 닷이라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그 부서가 있는데, 요거 사장님 갈아치웠잖아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그 제가 뭐야 다트에 들어갔더니, 전자고 시스템 들어갔더니, 최근에 또 올라온 공시 중 하나가 국내에서 팔린 그 차의 수도 굉장히 줄어들었더라고요. 해외 차도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거에 비해서 펀더멘털이 와르르르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현대차 주주분들께서는 좀 이런 팩트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새롭게 지금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주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관망하시면서 이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그 아틀라스 맞나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친구들이 지금 묻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그 정부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또 있대요. 요거 이제 뭐 그거 아닐까요? 그 분리과세 해주는 거, 배당세 분리과세 해주는 거, 그 40% 이상 뭐 배당금 올려라 뭐 이런 거, 그 정책에 지금 맞춰서. 근데 사실은 그 로보틱스에 투자할 돈이 많은데, 지금 현대자동차 이거 말고도 그 자율주행 같은 거, 이런 거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원래는 현대자동차가 가치주 성격의 이제 주식이었는데, 요런 거, 뭐 로봇에도 투자하고 자율주행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플라잉카 같은 거, USM 같은 거, 그런 것도 지금 투자하잖아요. 수소차도 개발하고 전기차도 막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그 첨단 기술을 지금 개발을 많이 하는 판국에,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배당금도 챙겨준단 말이에요. 배당금 1만 원대를 유지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도 배당금을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픈 거거든요.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 예, 두 개 다 지금 우리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배당까지 챙겨주라고 하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지, 중간에 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현금도 지금 마음대로 좀 자본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제한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로봇을 투입한다고 해도 뭐 숙련공보다 잘하기는 좀 어렵고요. 간단한 단순 반복 업무나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의 어떤 이익률이라던가 매출 증감을 여러분께서 조금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본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본업.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자회사잖아, 자회사. 현대차의 본업은 뭐예요? 자동차를 팔아야 돼, 자동차. 아무리 우리가 뭐 브랜딩을 해서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해도,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주분들이 주장하시는 건지 뭐 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다, 우리 뭐 플랫폼 회사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개풀 재무제표 까보면 다 그 뭐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 팔아서 돈 벌고 있고, 테슬라는 전기차 팔아서 돈 벌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걔들이 아무리 브랜딩을 다른 소리를 해도 본업을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자동차를 잘 팔아야 돼요. 얘네가 지금 제일 많이 파는 게 RV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승합차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그 현대차가 제일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더 많은 성장이 많이 필요하고, 수소차 관련해서도 이제 잘하잖아요. 현대자동차가. 그쪽 분야에서도 좀 더 괄목할 만한 성과가 필요하다. 친환경 차들이 좀 잘 나가줘야 미래가 있잖아요. 내연 기관차들은 지금 잘 안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본업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관세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잘 파악하셔서 투자하실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괴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는 좀 농납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매 펀더멘털도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현대차가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리스크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그 인포그래픽은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이 라이브 관련해서 이제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본 건데요. 역대급 주가 실적은 꺾였는데 거품만 꼈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현대차가 지금 매출지에 숨겨진 영업이익률 3%대 충격적인 추락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4분기이긴 하지만 4분기 때만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아마 2026년 전체적으로 여러분 영업이익률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가격 전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 관세. 이 관세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봇에만 너무 취해 있지 마시고 본업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 본업이 2026년도에는 좀 수익성이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관찰을 해보시고 냉철하게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 주가가 과연 정당한가?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남겨둘 거니까 이거 좀 현대차 투자하시는 우리 분들은, 우리 달란트 분들은 꼭 한번 이 영상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도 잘 하시면서, 지금 막 광풍장이잖아요. 와, 코스피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게 저도 굉장히 포모가 오는데 포모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지도 몰랐어가지고. 그런데 여전히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다. 좀 이해가 어려운 상승세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잘 냉철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돈이니까요. 그래서 로봇이 아닌 숫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고요. 8%대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관찰하셔서 조심스럽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기록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의 의견도 참고해 주셔서 성공적인 현대차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